왜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으면서도 결국 가장 외롭게 망가질까? 우리는 친구 관계를 보편적 필요처럼 받아들인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고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인에게 친구 관계는 단순한 안정이 아니다. 기대가 따라오고 비용이 발생하고 종종 불안과 비교와 소모를 만든다. 중요한 건 친구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친구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다. 어린 시절의 친구 관계는 동등한 놀이였다. 함께 뛰어놀고 장난치고 별 이유 없이 웃었다. 조건이 없었고 계산이 없었고 기대가 없었다. 하지만 성인기의 친구 관계는 다르다. 이익과 심리적 교환이 작동한다. 누군가는 위로를 얻기 위해, 누군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는 자기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를 유지한다. 사람은 타인의 고민을 대신 해결할 능력이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문제를 대신 풀어주지 못한다. 위로는 줄 수 있지만 해결은 결국 나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구에게 기대한다. 감정적 지지를, 시간을, 에너지를.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충족되면 또 다른 기대를 만든다. 친밀감은 의무와 감정 노동을 만든다. 친해질수록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진다. 생일을 기억해야 하고, 힘들 때 연락해야 하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도 만나고, 바빠도 연락하고, 내 일을 미루면서 상대를 챙긴다. 친구는 정서적 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친구의 불행을 들으면 내 마음도 무거워진다. 친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무력감을 느낀다. 친구의 성공을 보면 축하하면서도 비교하게 된다. 관계가 깊을수록 이 부담은 커진다. 우리는 친구에게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기쁨과 슬픔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나를 채우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소진시킨다. 성장은 친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친구가 많으면 인맥이 넓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진짜 성장은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가에서 결정된다. 친구 관계에 쏟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줄어든다. 내 목표를 이루는 시간, 내 능력을 키우는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이 사라진다. 친구가 생기면 책임이 따라온다.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그 책임은 무거워진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나는 위로해야 하고, 친구가 도움을 청하면 나는 도와줘야 하고, 친구가 실망하지 않도록 나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감정 노동이다. 감정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친구의 전화를 받으며 내 피로를 숨기고, 친구의 푸념을 들으며 내 불만을 삼키고, 친구의 행복을 위해 내 불편함을 감수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소모된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친구가 될 것 같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고, 외로워질 것 같기 때문이다. 친밀감은 경계를 무너뜨린다. 친해지면 서로의 영역에 자연스럽게 개입하게 된다. 상대의 연애 문제에, 직장 문제에, 가족 문제에 말을 하게 되고, 조언을 하게 되고,
때로는 개입하게 된다. 이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이다. 상대도 부담스럽고 나도 부담스럽다. 내 조언이 잘못되면 책임감을 느끼고 상대가 내 조언을 무시하면 섭섭해한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대도 커진다. 친한 친구라면 내 전화를 바로 받아야 하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야 하고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낀다. 하지만 상대도 똑같이 기대한다. 서로의 기대가 충돌할 때 관계는 갈등으로 변한다. 감정 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친구를 위해 쏟은 시간과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친구는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잃은 시간을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 나는 친구의 문제를 들어주느라 내 문제를 방치하고 친구를 위로하느라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친구의 감정을 챙기느라 내 감정을 무시한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다. 정작 나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친구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라고 말하며 자기 정체성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타인과의 관계로 정의하면 그 관계가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린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조정한다. 친구가 좋아하는 것에 맞추고, 친구가 불편해하는 주제는 피하고, 친구의 의견에 동의하는 척한다. 처음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정체성 상실이 된다. 진짜 나는 사라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는 버전의 나만 남는다. 친구 그룹마다 다른 나를 연기하게 된다. 어떤 친구들 앞에서는 밝은 척하고, 어떤 친구들 앞에서는 진지한 척하고, 어떤 친구들 앞에서는 관심 없는 척한다. 이 모든 버전의 나는 진짜가 아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이다. 그리고 가면을 너무 오래 쓰면 진짜 얼굴을 잊어버린다. 친구 관계는 종종 동조 압력을 만든다. 다 같이 이것을 좋아하고, 다 같이 저것을 싫어하고,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벗어나면 튀는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고, 관계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우리는 동조한다. 내 의견을 숨기고, 내 취향을 조정하고, 집단의 기준에 나를 맞춘다. 정체성 타협의 가장 큰 문제는 나를 잃는다는 것이다. 친구들을 만족시키느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된다.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내 욕구를 억압한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편할지 몰라도 혼자 남았을 때는 공허하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나는 나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구 없이는 나를 정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위험하다. 관계에 의존해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관계가 끝나면 무너진다. 친구가 떠나면 나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관계 없이도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변한다. 20대에 내가 원하는 것과 30대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르다.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뀐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과거에 묶여 있다. 우리가 친해진 그 시점의 공통점으로 관계가 유지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통점이 사라지면 관계는 껍데기만 남는다. 성장 속도가 다르면 관계는 불편해진다. 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제자리에 있으면 거리감이 생긴다. 대화 주제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다. 억지로 만나도 어색하고 대화에도 겉돈다. 성장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친구는 짐이 될 수 있다. 친구는 예전의 나를 기억한다. 그 시절의 나로 나를 대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변했다. 더 성장했고, 더 배웠고, 더 나아갔다. 친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한다. 여전히 예전처럼 대하고, 예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불편하다. 방향이 다르면 갈등이 생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친구는 안정을 추구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공부에 집중하는데 친구는 놀고 싶어 하면 만날 때마다 충돌한다. 나는 건강을 위해 절제하는데 친구는 즐기고 싶어 하면 함께하기 어렵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쪽이 양보해야 한다. 내가 성장을 멈추거나 친구가 따라오거나. 하지만 둘 다 쉽지 않다. 내가 성장을 멈추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친구가 억지로 따라오면 그것도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단지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배신처럼 느낀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고 예전처럼 되돌리려 한다. 하지만 이미 변한 두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부담만 만든다. 정작 필요한 건 놓아주는 용기다. 친구는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이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배경, 비슷한 출발점. 그래서 친구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진다. 친구가 승진하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친구가 결혼하면 내가 외로운 것 같고, 친구가 돈을 벌면 내가 가난한 것 같다. 이성적으로는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비교하게 된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친구에게 느끼는 질투는 죄책감을 동반한다. 친구를 축하해야 하는데 부러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씁쓸하고 응원해야 하는데 경쟁심이 든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더 힘들다. 경쟁은 은밀하게 작동한다. 겉으로는 서로 응원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한다.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누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SNS는 이 경쟁을 더 부추긴다. 친구의 행복한 사진을 보며 나는 불행한 것처럼 느껴진다. 친구의 성취를 보며 나는 게으른 것처럼 느껴진다. 비교는 관계를 독살한다. 순수했던 우정에 계산이 섞인다.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씁쓸하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관계는 껍데기만 남는다. 친구가 잘 되면 불편하고, 친구가 못 되면 안쓰럽다. 어떤 상황에서도 편하지 않다. 친구가 성공하면 나는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실패하면 나는 우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불편하다.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나을 때가 있다. 진짜 문제는 이 비교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생 계속된다. 20대에는 취업으로, 30대에는 결혼으로, 40대에는 자녀로, 50대에는 재산으로. 항상 비교할 것이 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친구 관계가 항상 위로를 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소모시킬 때가 많다. 친구의 푸념을 듣느라 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친구의 문제를 고민하느라 내 시간이 사라지고, 친구를 챙기느라 내가 무너진다. 관계는 서로를 채워야 하는데 한쪽만 계속 주면 그것은 착취다. 어떤 친구는 에너지 뱀파이어다.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푸념하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나는 그냥 쓰레기통이다. 감정을 쏟아내는 대상.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 도움을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만 손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된다. 연락하고 약속 잡고 만나고 대화하고 챙기고,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소모한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관계 관리라는 일을, 이 일에 쏟는 시간만큼 내 일은 뒤로 밀린다. 소모전의 가장 큰 문제는 보답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친구를 위해 쏟은 시간과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친구는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에너지를 회복시켜주지는 않는다. 나는 소진되고 피곤해지고 지쳐간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는다. 나는 친구를 위해 나를 희생했다는 것을. 관계는 균형이 중요하다.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관계가 불균형하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는다. 주는 사람은 언젠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요구한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아니, 오래가더라도 건강하지 않다. 진짜로 나를 채우는 관계는 드물다. 대부분의 관계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는 몇 개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저 습관이거나 의무이거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성인의 세계에서 중요한 건 친구가 아니라 동료다.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성장하는 사람, 함께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 동료는 감정적 친밀감보다 기능적 협력에 기반한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기대가 분명하고 경계가 있다. 이것이 더 건강하다. 네트워크는 친구보다 효율적이다. 필요할 때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고 끝나면 각자의 길을 간다. 감정적 부담이 없다. 의무가 없다. 그저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계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인의 세계는 이렇게 작동한다. 파트너는 친구보다 중요하다.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사람,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 진짜 친밀감을 나누는 사람. 많은 친구보다 한 명의 좋은 파트너가 낫다. 파트너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친구는 선택적이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괜찮다. 친구 없이도 동료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파트너가 있으면 충분하다. 오히려 이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더 성장 지향적이고 더 현실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친구가 많지 않다. 깊은 관계 몇 개와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친구에게 쏟을 시간에 자기 성장에 투자한다. 관계보다 목표가 우선이다. 친구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성장의 장애물이다.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집중력을 흐트린다. 친구를 만족시키느라
내 목표를 미루고 친구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내 계획을 조정한다. 이것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삶에 끌려가는 것이다. 친구 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다. 사회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외로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친구가 적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성인은 정서적 독립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성숙이다. 관계에 의존하는 사람은 관계가 흔들리면 무너진다. 하지만 독립적인 사람은 관계가 없어도 서 있는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관계에 의존한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누구든 만난다. 침묵이 불편해서 계속 연락한다. 그 관계가 나를 채우지 못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다. 진짜로 필요한 건 외로움과 마주하는 용기다. 친구가 많아도 내 삶은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친구가 위로는 줄 수 있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친구가 조언은 할 수 있어도 내 선택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 결국 내 삶은 나의 책임이다. 친구에게 기대는 시간에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낫다. 관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 가치다.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유지하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모든 관계를 똑같이 소중히 여길 필요 없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친구가 없으면 불안한가? 나는 관계에 의존해 정체성을 유지하나? 나는 친구를 챙기며 나를 버리고 있나? 나는 관계를 지키려 내 삶을 희생하나? 나는 혼자 있을 용기가 있나? 나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나? 나는 친구 없이도 나로 존재할 수 있나? 나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에 매달리나? 나는 친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친구 관계에 쏟는 시간만큼 가치를 얻고 있나? 나는 친구 관계 때문에 내 목표를 미루고 있나? 나는 정말로 이 친구가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가? 나는 관계 유지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정서적 독립을 연습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 외로움을 느낄 때 바로 연락하지 말고 그 감정과 마주하는 연습. 이것이 쌓이면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 에너지를 관리하라. 모든 관계에 똑같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마라. 나를 채우는 관계에 집중하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거리를 두어라. 에너지는 유한하다. 어디에 쓸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관계를 재구성하라. 친구가 아니라 동료로, 네트워크로, 협력자로 관계를 정의하라. 감정적 친밀감보다 기능적 협력에 집중하라. 이것이 더 명확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다. 자기 성장을 중심에 두어라. 관계가 아니라 내 목표를, 내 성장을, 내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관계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마라. 협력과 네트워크 중심으로 생각하라. 감정적 유대보다 상호 이익, 공동 목표, 협력 가능성을 기준으로 관계를 만들어라. 이것이 성인의 관계다.
혼자서도 서 있는 능력을 키워라. 누군가 없어도 괜찮은 나, 관계가 끝나도 무너지지 않는 나, 혼자여도 충만한 나. 이것이 진짜 강함이다. 성인은 친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것이 명확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남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떠난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친구가 없는 삶은 불행이 아니라 자립의 결과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없이 사는 것을 외로움이나 실패로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결과다.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한 결과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독립이다. 관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 가치다.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 관계가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다. 나를 성장시키는가, 소모시키는가, 나를 채우는가, 비우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건 연결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과 방향성이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내 삶이 흔들리면 의미 없다. 친구가 없어도 내 삶이 단단하면 괜찮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 외로움은 독립의 비용이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독립의 증거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나로 살기 위해 치르는 비용이다.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자유롭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